네, 어제 방송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토론의 의미와 앞으로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정치부 기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시청률 높게 나왔죠? 네, 오전 10시에 녹화를 해서 오후 10시에 방영을 했습니다. 무편집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거의 생방송처럼 이제 TV 토론회를 이제 방영을 했는데 네. 밤 10시에 시작을 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1, 2부로 중간에 나눌 정도로 분량도 매우 많았고요. SBS가 이제 방영을 했었는데 시청률이 10%가 넘게 나왔고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토론회를 중계를 했는데 네. 평소보다 2배 정도가 넘는 시청률이 나와서 굉장히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주요 발언이나 영상 등을 보면서 어젯밤에 보지 못했던 TV 토론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SNS에 자기가 본 이 토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잘했다더라,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인데 이 후보도 눈이 가더라, 아니면은 지지하는 후보가 좀 바뀌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첫 TV 토론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쉴 틈 없이 토론회가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토론회 주요 발언 정리해 주시죠.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안보, 경제, 그리고 상호 검증이 정말 치열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무엇보다 최근에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정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각 주자들이 자신들만의 해법, 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반도가 먼저, 우리나라가 이것을 먼저 허가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이 대응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면서 각각 온도차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도 거칠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 아니면 다음 정부를 미루자, 이런 문제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 후보들 간에 이제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신경전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나요? 현장에 이제 취재했던 기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제 또 TV 토론회를 보니까 정말 신경전이 날카로웠다라는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거친 설전들을 좀 모아봤는데 먼저 화면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까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하는 거는 난 좀 그렇습니다.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왜 제가 주적이냐고.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 했어요? DJ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안보 위기 10년을 통치한 정권이 10년을 또 같이 해온 정당이 그 앞에 정권 남탓합니까? 그것이 지금 대통령 될 만한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세겠습니까?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구여권 정당들 그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쭉 네. 보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설전이 오가는데 어떤 발언들이 좀 인상이 나쁘셨나요? 세탁기라는 뭐 단어도 들렸고요. 친북 좌파, 뭐 적폐청산 좀 인상 깊었네요. 네. 예, 그야말로 각 후보들이 가장 아프게 다가올 말들 예. 그리고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SNS나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세탁기 발언 예. 그리고 적폐 세력 이런 발언들이 지금 화제를 낳고 있고 눈에 띄었던 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면서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두 후보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날카로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나와 함께한 사람이 적폐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예. 했고 또 문재인 후보는 구 여권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는 건 맞지 않느냐라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도 공격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공격을 네. 하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모든 후보의 전방위적인 공세 태세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정당으로서의 대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또 맞받아치는 공격을 하면서 또 날선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범보수 진영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까 세탁기 발언도 있었지만 서로를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 두 후보들은 지금 내가 보수의 대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적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배신을 3번이나 한 배신자다라면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 수구다. 라면서 이제 보수 후보의 적자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친 설전이 오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첫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오늘도 좀 바쁘게 움직일 텐데요. 오늘 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TV 토론회가 마쳤으니까 이제 국민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보육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육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3040 세대의 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지역인 안동과 대구를 방문해서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강연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이제 늘려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반대 운동, 탈핵 운동을 하면서 이제 국군 수도병원도 방문해서 안보 행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팽재용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